만약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정적이 흘러서 모든 사람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다면, 혹은 새로운 동료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버튼만 계속 쳐다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심각한 사회 불안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대화 중에 생기는 무거운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아가죠. 뭔가 말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방도 불편해하는 것 같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어색한 정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익히고 나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즐거워졌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진정한 소통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침묵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색한 순간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많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기억나는데, 정작 단순히 조용했던 순간들은 그렇게 큰 상처로 남지 않았더라고요. 인생이 어색한 침묵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계속 재미없고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도 좋지 않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지루한 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발견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됐고, 상대방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놀라운 점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에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대화 소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화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풍부한 대화 소재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신의 전체 상황이나 배경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빈산의 일각만 보여주는 것처럼 표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혹은 기자가 인터뷰를 하듯이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인지, 왜 늦게까지 해야 했는지, 자주 그런 일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라고 대답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죠.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자동으로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주말에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실까요? 어떤 종류의 차인지, 무엇을 고쳤는지, 직접 수리하는 편인지, 자주 고장이 나는지, 수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등등 정말 많은 궁금한 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요즘 요리에 빠져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요리를 주로 만드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무엇인지, 요리책을 보고 하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참고하는지, 실패했던 경험은 없는지 등등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짜 관심을 갖고 들어보면 단순해 보이는 한 문장 뒤에도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면 대화는 사막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태로는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호기심이 없으면 질문도 나오지 않고, 질문이 없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정말 흥미로운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대화 실력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며 고민만 하지 말고 정말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야말로 대화의 재료를 풍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에 대해,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에 대해, 심리학이 궁금하다면 심리학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독서를 즐긴다면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인상 깊었던 작품들에 대해 나눌 수 있겠죠. 여행을 다녀왔다면 그곳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관심사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더욱 흥미롭고 독특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 다양한 관심사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들, 성공했을 때의 기쁨, 새로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일까요? 방금 제가 한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질문이 그런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문한다면 그 어떤 질문도 바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야말로 용기 있고 겸손한 태도 아닐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무식해 보일까, 너무 당연한 걸 묻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어떻게 바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농담을 위해서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대화가 조금 지루해질 때면 키가 얼마나 되세요? 같은 직접적인 질문이나 혹시 러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10명 중 9명은 자신에 대한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기꺼이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대화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러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가족들과 마라톤 대회를 참가해본 경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다시 가족관계 이야기나 추억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농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러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일상이나 취향에 대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 주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게 되면 다음에 만났을 때도 더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농구 경기는 어떻게 됐어요? 같은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 대화할 기분이 아닐 수도 있고 아예 대화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 성격상 내향적이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소개팅이었을 수도 있고, 파티에서 만난 사람인데 성격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은 생각했던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에 계속 물을 주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잘 맞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죠. 결국 대화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물러날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술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고 모든 대화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대화 실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는 결국 연습을 통해서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 상황에서 하나씩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가 성공적일 필요는 없고 실패한 경험들도 결국에는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소중한 학습 기회가 될 것입니다.